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성폭행을 당했을 때 산부인과에서는 어떤 검사를 하나, 어떤 치료를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성폭행을 당한다는 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될 수 있으면 안 겪었으면 좋겠는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상황들이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정말 오셨을 때 어떤 걸 알 수 있고 어떤 것들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도움이 되길래 꼭 산부인과에 가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한 환자분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병원에 오셨어요. 그런데 성폭행이 되고 나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돼 버리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적어져요. 내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부끄러워서 혹은 겁이 나서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요, 여기에 대한 증거 확보라든지 아니면 적절한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늦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잘 알아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 혹은 당한 것 같다, 그런 것 같았을 때는 먼저 산부인과에 오시거나, 아니면 그 성폭행을 전문으로 보는 그런 해바라기 센터라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일반적인 산부인과에서는 그런 검사를 좀 명확하게 하기가 힘들고요. 사실 대학병원에 가신다든지 그런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해바라기 센터를 통해서 검사나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일단 오시게 되면 산부인과 의사가 하는 일은요, 안을 봐요. 이 성경험이 없었는 분들은요, 이런 이벤트로 인해서 그 천여막이 파열이 된다든지 어느 부위가 찢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관찰해서 볼 수 있는 것들 봐드리고요. 그리고 질 안쪽에 남아있는 정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채취해서 이거를 어떤 사람과 특정할 수 있는 이런 검사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채취를 한다든지 그런 검사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피해자 당사자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검사가 일단은 성병 검사예요. 찢어지거나 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겉으로 보이니까 보고 치료를 하면 되는데요, 성병 같은 경우는 그냥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건을 통해서 얻게 된 그런 이제 병 같은 것이 없을지에 대해서 또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요즘은 뭐 대부분의 성병은 치료가 가능해요. 그런 치료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발견만 잘 되면 특별한 후유증이나 문제 없이 치료가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 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질 분비물을 채취해서 하는 검사예요. 거기 안에 균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지를 보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STD 성병 검사 12종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혈액 검사예요. 피 검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병도 있거든요. 에이즈라든지 뭐 간염이라든지 혹은 매독도 그렇고요. 피 검사를 통해서 좀 완전하게 알 수 있는 이런 병들도 있기 때문에 피 검사도 꼭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처음 발견했을 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딜레이해서 검사를 또 추가하기를 권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케이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폭행을 당했을 때는요, 이 가해자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몸 안에 남아있는 이런 증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뭐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죠. 그 사람을 벌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피해자가 나쁜 일이 있었지만 이게 장기적인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병에 걸린다든지 뭐 이거를 방치해서 불임이 된다든지 이런 식의 더 나쁜 결과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부인과에서는 그런 검사들을 하고요. 콘돔을 사용을 보통 안 하겠죠. 성폭행이니까. 이랬을 때는 임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런 성폭행을 당했는데 임신까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는 사후피임약 처방도 같이 드리고 있어요. 오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수술은요, 진찰을 해요. 겉보기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다치거나 찢어진 부분 없는지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질 안쪽에 확인을 해서 남아있는 정액이나 음모라든지 이런 증거가 될 만한 부분들을 채취를 하고요. 그리고 성병 검사, 질 분비물 검사, 피 검사로 같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또 사후피임약
드시게 그렇게 처방을 드리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산부인과에서 주로 해결을 하는 부분이고요. 뭐 중대한 상처가 있다든지 그랬을 때는 물론 봉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추가적인 치료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병에 대해서는 바로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거기에 뭐 적합한 항생제를 복용한다든지 주사를 맞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실 수도 있어요. 간염 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종이 잘 되어 있지 않은 B형 간염, A형 간염 이런 거 있으셨을 때는 바로 접종을 함으로써 예방도 할 수 있거든요. 예방 접종을 맞으시는 게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걸릴 수 있는 병들 중에서 가장 무섭게 생각하는 게 에이즈죠. 그런 거 이외에는 거의 다 완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방도 가능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너무 겁내고 망설이지 마시고요. 바로 내원하셔서 여기에 적합한 검사와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의 몸을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이고요. 그렇게 하시기를 권유를 드려요. 산부인과 의사가 이거를 신고를 해주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검사를 받으실 수는 있지만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인이 직접 하시거나 해바라기 센터를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으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딜레이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몸이 위험할 수 있는 거, 병이 진행될 수 있는 거, 임신이 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문제이지만 증거가 없어지죠. 그래서 내가 그때 입었던 옷 그리고 관계를 하면서 음모 같은 게 묻었을 수 있잖아요. 내 거가 아닌 상대방의 음모라든지 정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이게 증거가 돼서 자료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이 일어나면 바로 병원에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망설이다가 미루다가 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주일 전에 그랬는데 2주일 전에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몸 안에 어떤 것들이 남아있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상처가 생겼어도 상처가 어느 정도 암은 후에 오실 거기 때문에 이게 언제 어떻게 생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의사로서도 이제 정확한 의견을 드리기가 곤란할 때가 많아요. 이런 일이 생겼다 하시면 긴가민가 하시더라도 병원에 오시는 게 좋고요. 긴가민가 하다는 건 어떤 분들은 이게 성폭행인지 아닌지 이게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걸 신고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망설이시기도 하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성관계가 진행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성폭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조치를 하시면 되고요. 먼저 검사를 하고 증거를 확보해 놓은 후에 이거를 뭐 신고를 할지 안 할지 본인이 결정을 하거나 상대와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너무 딜레이가 됐을 때는 이도저도 못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사전 지식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좀 불행한 일을 당한 환자분을 만났는데 이 경우에도 너무 딜레이가 돼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사후피임약도 일이 생기고 나서 3일에서 5일 이내에 복용을 하셔야지 효과가 있거든요. 물론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임신이 됐을 때는 임신 중절 수술이 가능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데 굳이 임신이 돼서 중절 수술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하고 빨리빨리 치료하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성폭행을 당했을 때 산부인과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불행한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만약에라도 생긴다면 이런 방법들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도움받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